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족치료 전문가 유선생입니다. 부모 역할 훈련 프로그램 세 번째 영상이네요. 건강하지 못한 11가지 부부관계의 유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이라도 해당이 된다면 건강하지 못한 부부에 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부부관계의 구조는요, 항상 갑과 을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갑은요, 화살을 쏘는 사람이라고 비유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을은 관역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갑은 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촉발하는 사람입니다. 갈등을 촉발하는 사람, 그리고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항상 한쪽이 다른 한 배우자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갑이 남편일 수도 있고요. 또 아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을은 항상 복종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리고 피해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 그 배우자가 다른 한쪽 배우자에게 뭔가 힘을 가지고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하지 못한 부부관계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 젊은 부부 그 아내를 상담을 했었는데요. 그 아내의 상담 사례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의 갑은요,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을은 아내였죠. 아내가 말을 하기를 이 남편은 퇴근을 하게 되면은 집안에서는요, 투명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전혀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소리가 아주 심했다라고 합니다. 아내는요, 살림이나 육아 등 그러니까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혼자 모두 다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남편이 하루 종일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뭔가 시키기가 좀 미안해서 힘들까봐 그냥 모든 걸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온 거죠. 이 아내의 이 경우에는요, 이 가정이 이제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 속하는 거죠. 11가지 유형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갑이 아픈 역할을 하는 그런 남편, 그리고 이 아픈 역할을 하는 남편을 돌보는 역할, 그 유형에 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역할도 건강하지 못한 가정의 한 구조이죠. 자, 그러면요, 건강하지 못한 부부 관계 유형의 그 특징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것이 바라봄의 원칙인데요.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면서 부모가 하는 그 어떤 역동, 행동을 그대로 답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강하지 못한 부부 관계를 맺는 부부는요, 자녀와의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좋은 영향일까요? 나쁜 영향일까요? 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자녀들이 결혼한 이후에도 부모와 비슷한 상호작용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거죠. 대물림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자녀가 가정을 꾸린 다음에도 부모와 아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영향일까요? 그래서 현재 우리 부부관계 유형을요,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건강하지 못한 부부관계 유형 11가지가 있거든요.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쪽이 갑이겠죠. 자, 갑에 해당하는 배우자. 이쪽은 을에 해당하는 배우자입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쪽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뭔가 촉발자, 원인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제가 이쪽에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비난하는 자입니다. 늘 비난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난에 비위를 맞추는 그런 배우자가 있는 거죠. 건강하지 못한 부부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요, 통제하고 조종하는 자가 있습니다. 한쪽 배우자를 통제합니다. 그리고 조종을 합니다. 가족을 다 조종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자기 그 고집이 센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기대나 역동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복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그 의지, 이 모든 것들을 관철하기가 좀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폭력을 행사하는 자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네, 폭력. 한쪽은 때리고 한쪽은 맞는 자, 학대를 받는 자죠. 가장 큰 문제. 네, 이것은 뭐 그냥 그 상담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요. 이 폭력은 법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죠.
자, 네 번째죠. 지나치게 기능하는 자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기능. 여러분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로서 해야 될 그 기능이 있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기능. 그리고 한 가정을 이끌어가야 할 어떤 기능, 살림하는 기능 이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능이 지나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혼자 다 한다는 거죠. 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야 돼. 자, 이러한 사람은 상대편 그 배우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시하는 거죠. 너가 있어봤자 아무것도 안 돼. 그러하다 보니까 그 상대방 배우자는요. 적게 기능하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편할 것 같죠?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뭘 하고 싶어도 네가 하는 건 다 틀려. 당신이 하는 것은 맞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진짜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자, 다섯 번째입니다. 부부가 말이죠. 서로 공격하고 싸움, 시비를 거는 유형이 있습니다. 서로 싸워요. 항상 싸움이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쪽이 갑이냐 을이냐를 따질 수가 없어요. 한쪽이 시비를 걸고 또 싸워요. 그리고 한쪽이 또 화해를 한 다음에 또 한쪽이 또 싸움을 겁니다. 남편이 먼저 싸움을 걸고 그 다음 날은 아내가 싸움을 걸고. 자, 이런 유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 안에는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중독을 촉진시키는 자가 있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일에 막 푹 빠지는 현상을 이제 중독이라고 하죠. 흔히 뭐 술 중독, 게임 중독, 일 중독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동 중독도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부모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쪽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자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부모 역할, 그러니까 늘 먹여주고 입혀주고 뭔가 사주고 배우자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거예요. 자녀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쪽 배우자, 이쪽 을에 있는 이 배우자는요. 어떻겠습니까? 성인인데 그 결정권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자, 이러한 모습도 이러한 구조도 역기능적인 건강하지 못한 부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덟 번째 볼게요. 아픈 역할을 하는 사람,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한쪽은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7번과 조금 비슷하지만 좀 틀리죠. 아프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돌보지도 않고 나 힘들어. 나 힘드니까 못해. 설거지도 청소도 쓰레기도 갖다 버리지 않고 집에 뭐가 고장이 나더라도 고치지를 않아요. 그러하다 보니까 을에 있는 이 배우자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돌보는 거죠. 의무로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또 이게 힘들까요? 아홉 번째 보겠습니다. 영웅, 구원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갑입니다. 그러면은 을의 입장에서는 희생자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순교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희생, 내가 그냥 희생하는 거야. 내 한 몸 그냥 순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웅과 구원자 역할을 하는 이 배우자는요. 대단한 이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 네, 권위도 되고요. 그리고 어떤 그 권력, 그 강함, 강도, 힘이 있는 사람이죠. 타협이 없습니다. 서로 의논하고 뭐 합의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없는 거죠. 이사 가자. 그러면 뭐든 다 이사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배우자가 희생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내가 다 희생을 해가지고 그 뒤에는 모든 걸 다 쫓아가서 처리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죠. 열 번째 보겠습니다. 사생활을 침범하는 그런 유형도 있어요. 쫓는 자라고 하는데요. 아주 밀착한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흔히 상담학에서는요. 이런 사람을 매미형이다라고 해요. 매미형. 매미 아시죠? 매미. 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여름에 맴맴맴맴 하는 그 매미. 자, 나무에 매미가 딱 달라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날아다니기보다도 그냥 하루 종일 나무에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울기만 하고 있는 그런 매미. 그러니까 상대방 배우자를 항상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주 밀착하고 싶은 겁니다. 다 내 어떤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항상 전화하고 전화 받지 않으면 어디 갔어? 전화를 왜 안 받아? 이메일 주소, 뭐 핸드폰 그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게 하니까 한쪽 을의 입장에 있는 배우자는 일단 거리를 두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멀어지고 싶은 거죠. 도망을 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11번째. 각자 바쁘고 서로에 대해 무관심한 부부가 있어요. 야, 무관심한 부부. 각자입니다. 서로.
한쪽 배우자가 늦게 들어와도 뭐 늦게 들어오는 것보다 관심도 없어요. 전화도 하지 않고 또 늦게 오더라도 어디 갔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자녀가 뭘 하든지 그냥 따로따로 이러한 가정을 이러한 부부를 이제 모래알이라고 합니다. 모래알. 푸석푸석하죠. 응집력이 없습니다. 모래알 가정. 찹쌀 같은 경우에는 그 끈적끈적해서 서로 탁 밀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관심합니다. 이러한 부부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도 건강하지 못한 부부의 유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1가지를 살펴봤는데요.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비난하는 사람, 통제하고 조종하는 사람. 자, 2번 같은 경우는요. 이 가스라이팅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들어보셨죠? 가스라이팅. 나중에 한번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한쪽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거죠. 심리적으로 막 이 영향을 줘가지고. 상대방은 통제하고 조종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맞춰줘요.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5년, 10년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냥 뭐 하인처럼 마치 로봇처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가스라이팅의 위험성이 있는 통제하고 조종하는 자입니다. 폭력을 행사하고요. 또 지나치게 기능하고 그리고 부부가 서로 공격하는 쌍방향, 시비를 거는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을 촉진하거나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 아픈 역할을 하는 그런 가정, 영웅이나 구원자, 사생활을 침범하고요. 그리고 각자 바빠서 모래알같이 무관심한 부부. 자, 이렇게 11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해 있습니까? 11가지 유형 속에서 몇 개가 있고 혹시 뭐 어느 유형인지 찝을 수 있습니까? 혹시 뭐 한 가지도 속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건강하신 분들은. 그런데 보통 뭐 한 가지, 두 가지, 한 세 가지 서로 겹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을 좀 시청하시면서요. 혹시 한 가지 이상, 뭐 두 가지 이상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차근차근 들으시면서 한번 회복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제가 다음 4편부터는 말이죠. 본격적으로 부모 역할 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편부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정말 깜짝 놀랄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건강하지 못한 부부관계 유형 11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한 가지 이상 있는 분들은요. 계속해서 구독 눌러주셔서 저와 함께 한번 공부하는 그런 여행을 떠나시면 어떨까 진심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족치료 전문가 유선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